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요, 장 마감 후에 시장, 오늘 하루 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단을 좀 해보고요.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 해결 가능한 것인지, 변화가 생길 것인지, 미증시는 왜 떨어졌는지, 그래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미증시,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메리칸 드림 맨 마지막 회, 한 4주 전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역대급으로 지금 떨어져서 가장 좋은 찬스에 있다. 지금 매수해서 대략 올해 하반기까지 좀 보유해 보시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 사실 오늘 미증시에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한 종목이 보였습니다. 급등했죠. 그것이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얘기해보고, 또 그리고 우리 증시 또 관련한 특징 종목군들 제가 좀 찍어드리고 진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얘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뭐 좀 초반에 좀 들어올리나 싶었더니 다시 예 되돌려서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늘 뭔가 좀 돌리나 싶더니 다시 돌려서 밀려서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정말 김 빠지는 시장이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수급이 취약했죠. 이렇게 기가 빠졌나? 응? 투자 심리는 뭐 거의 최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표 중에서 이제 투자 심리라는 게 있죠. 투자 심리만 가지고 놓으면 사실 지금 이제 바닥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자, 우선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끝까지 쭉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다우 지수는 1.5%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렇죠? 1.5% 하락 마감. 나스닥은 무려 2.6%나 급락해서 마감이 되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S&P 500에 뭐 이쪽 보시게 되면 거의 이 기술주들 전반적으로는 거의 다 뭐 거의 전업종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좀 오른 게 뭐야? 그러면 여기 액티비전 블리자드만 25%, 우리 돈 80, 대략 한 2조 정도, 정말 4사 유례가 없는 IT 쪽에서는 아마 역대 최고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다. 왜?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아무튼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축하드립니다. 예. 미국 이 장단기 금리가 모두 급등했다. 자, 이거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1.87.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이걸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이제 상단은 좀 뚜껑을 열었습니다. 예. 아마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기축 강도가 좀 더 강해지고 시기도 더 당겨질 것이다. 야, 이거 무슨 3월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려나? 예, 그죠? 뭐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당장의 낙제여도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년물도 1%를 넘었다. 자,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좀 이렇습니다. 자, 예, 이걸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주간이 흐름인데,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가파르게 좀 올라왔고요. 그죠? 월간으로 놓고 보면, 지금 거의 뭐, 기준선 위로 사실 좀 올라온 거라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기술주 전반으로 좀 빠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시장은 오늘 초반에는 개파락해서 잘 된 겁니다. 큰 폭으로 개파락. 물론 조금 더 떨어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파락한 다음에 후반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왔어요. 이걸 분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제 종가가 여기고요. 오늘 아침 시가가 여기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개파락 떨어져서 쭉 끌어올려서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쭉 급락해서 오늘 장중 저점도 깨고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또 좀 땡겨 나가지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나 이렇게 되지 않겠죠. 지금 변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시게 되면 개파락 출발해서 쭉 반등 나와서 플러스로 돌았고요. 그러다가 다시 급락이 나왔고 오늘 시가도 깨고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막판에 뭐 약간 좀 땡겨서 이런 모양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코스닥도 이제 전 저점 수준에 내려와 있고 전 저점 수준을 깨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 예, 뭐 그렇습니다. 뭐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지수대보다 어떤 변화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어느 지점에서 만들어질 것이냐 이런 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도 샀다 팔았다 샀다 그죠? 결국에는 살짝 순매수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순매도로 끝났습니다. 연기금이 이틀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들 양시장 매도지만 금융 투자는 또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수급은 좀 빠진 그림이죠. 외국인들 계속 주식 파는데 자 그럼 이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최근에 1200원 단 넘어섰다가 다시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는 조금 다르죠. 자, 외국인들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자금은 한국 시장에 머물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오늘 얘기해 볼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다. 보다 더 긴축 강도를 강화하고 좀 더 금리도 인상도 더 빨라질 수 있어? 뭐 이런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근데 이거는 신선하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겪고 가야 되는 거죠. 이미 반영은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LG 에너지솔루션 내부적으로는 이게, 이 IPO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최대 악재였다. 왜? 블랙홀처럼 매기를 가뜩이나 숨쉬기 힘든 이 수급 상황이 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취약한 상황인데도 그죠? 매기를 다 흡수시키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오늘 청약이 끝나죠. 그래서 오늘 이후의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21일이 환불일이니까 환불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시장이 상당한 낙폭과대 상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낙폭과대주를 줍줍해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불확실성이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증시가 불안하다라는 이 두 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 시장 중에서 요거 하나는 좀 얘기하고 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제가 오늘 액티비전 블리자드 한 종목만 S&P 500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다. 무려 25%, 26%나 폭등을 했습니다. 왜 올랐느냐? 자,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우리는 이제 82조 원에 인수를 했다. 그죠? 82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MSFT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이렇게 전 세계 클라우드 2위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 쪽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최근 이제 이 회사는 혼합 현실이라고 하죠. MR 기기. 그죠? 이 홀로렌즈 이거하고 또 팀스라고 그죠? 팀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여기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딱 제격이 된 거죠. 그래서 ATVI 액티비전 블리자드 자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제가 가장 최저점 지난 12월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보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 자리도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100달러 이상을 저는 사실 좀 보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거는 여기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채널 저희 보시면 여기 아메리칸 드림, 액티비전 블리자드 대략 한 4주 전에 들어가서 볼까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죠? 현재 주가가 대략 한 63달러 정도 된다.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지난 12월 22일이었네요. 그죠? 근데 참고로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리겠지만, 저는 이 주식을 지난 8월 달부터 7월, 8월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한 반년을 기다렸다가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국내적으로는 사실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반등은 좀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노뎁 같은 애들은 오늘 장중에 한 10 몇 프로입니까? 한 19%, 거의 한 20% 정도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오늘 장이 코스닥이 사실은 이렇게 진짜 거의 급락장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상한가 트라이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역대급 투자를 하면서 메타버스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더 확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와 협업을 하고 있는 이노뎁이 주가 오르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역시 장이 안 좋으니까 좀 물량도 나오고 그랬다. 하지만 결국에는 좀 다시 좀 올라서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까요? 네, 뭐말 나온 김에 미국 주식 얘기 나온 김에 마이크로소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좀 아까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일스포스닷컴이라고 그래갖고 티커가 CRM. 예, 이거 참고해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급락을 했는데, 고객 관리 서비스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대략 뭐 점유율이 마켓의 한 20% 전체 시장 마켓의 20%를 가져가고 있고, 포춘의 글로벌 그 500개, 500기업, 500개가 아니라 500기업, 거기에 90%가 세일스포스닷컴의 고객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에게 메타버스, 그죠? 이런 몰입되는 이런 경험을 선사해 준다. 그죠? 메타버스 관련 고객 대응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그죠? 그런 부분에서 세일스포스닷컴이 좀 주목받게 되지 않겠냐. 또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 시스템이 있죠. ADB. 요것도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최근에 주가는 뭐 증시 빠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디 시점에서도 저점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어찌됐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이 플랫폼 안에서의 컨텐츠 제작도 결국에는 어도비 시스템을 솔루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내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환율도 잠깐 좀 얘기해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뭐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은 취약하다. 완전 기빠진 시장이죠. 기빨린 시장이에요. 일부 회사들 먹튀 논란도 크고 오너 리스크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한국 시장에 한국 증시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코인 시장으로 가고 뭐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건너갔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미국 시장, 미국 주식만 서비스하는 요청이 좀 많아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만 또 따로 서비스하는 부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특징주들 한번 좀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오늘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전약 후강으로 해서 그죠? 돌렸습니다. 아주 그래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종목군들은 낙폭이 대부분 컸습니다. 거의 대부분 좀 컸다. 이 부분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오늘 좀 볼 수 있는 거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을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죠? 지난 주말에 이제 경향신문 보도로 해서, 네. 셀트리온. 근데, 사실, 당장 뭐, 신라제는 이제 상장 폐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이 뭐 상장 폐지 되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뭐 거래 정지 되냐? 아니에요. 좀 공매도 참 때려잡아야 됩니다. 시장이 좀 흠만 주면 그죠?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셀트리온의 이 재고자산 평가 이 부분 원료 의약품에서 완제품으로 가면서 이거를 재고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응? 그죠? 과소계상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회계 처리에 대한 어떤 기준이 불분명하다. 업계 내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거 거의 5년을 끌었습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에 족쇄를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3사를 합병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시간이 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는 어제도 이제부터 빠지면 천천히 더 추가도 하고 좀 하실 분들은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솔직히 단기간에 뭐 승부 나겠습니까? 아니죠. 시간 투자를 길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승부 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주가는 역대급으로 사실 빠져 있는 건 분명해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부품주 있어요. LG노텍 굉장히 좋습니다. LG노텍은 어찌됐든 이 가격에서 버티고만 있어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는 부품주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한 소위 뭐 카메라, 전장 부품,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이슈, 애플카, 뭐 애플 메타버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부품주들 중에 얘가 1등이니까 그죠? 일단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살아있습니다. 오늘 LG전자 어떻게 됐냐면 LG전자도 오늘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 오늘 파트로는 장중에 6%나 급등 나오다가 밀렸습니다. 왜? 시장이 밀리니까요. 하지만 저는 상단을 뚫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PCB 쪽 후속주 장기 턴어라운드 예상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장중에 6% 이상 올랐는데 역시 한 3%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MLCC 삼성전기 좀 무거웠어요. 마이너스 2% 정도 끌렸거든요. 이게 삼성전기입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슈가 생겼던 사마 콘덴서는 오늘도 플러스로 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가고 있죠. 옵트론텍은 좀 밀렸지만 내일도 반전 나올 거라고 보이시고 그죠? 지금 이쪽은 그렇습니다. 이쪽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동원 시스템즈 뭐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다. 그죠? 동원 시스템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신세계인데요. 신세계. 이건 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네. 강원랜드입니다. 이거. 네.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이 좀 빠졌어요. 하이브가 빠졌다가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으로 돌려놨고 솔직히 뭐 얘의 문제가 있는 거겠어요?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시장의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YG엔터 오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상 밀리다가 약간 뭐 땡기긴 했지만 이렇게 끝났습니다. JYP 같은 것도 오늘 밑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4분기 실적도 좀 좋게 보고 있죠. 근데 왜 못 돌리고 있냐? 시장이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이렇습니다. 자, 국토부가 두 가지. 뭐 아무래도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뭐 등록 말소. 건설업 등록 말소. 이거 쉬울까?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은 뭐 사실 여론도 좋지 않고 아직 이제 해결해야 되는 시간들은 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응?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정지. 1년 정도. 신규 수주를 못 하는 거죠. 뭐 이거면 뭐, 그죠?
오늘 주가가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합에서 끝났어요. 눈치를 좀 보고 있다. 눈치를 좀 보고 있다.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뭐 제가 종목 이것저것 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시장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미리 주저앉았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미리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여기 2822포인트가 전저점입니다.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그대로 또 반전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증시가 뭐 반등 나올 것이냐 또는 전략 후강으로 끝나게 될 것이냐 뭐 반등 나오겠죠. 차라리 좀 빠져서 오늘처럼 개파락하는 게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증시는 하루 정도는 더 음봉이 좀 나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 저점이 좀 깨지면서 돌리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 가파르게 빠졌죠. 거의 단기간에 빠진 걸로 보면 거의 여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죽인 만큼 돌리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극단적인 공포가 만들어지는 시장이고 사실 수급이 다 깨졌다. 시장이 모멘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투자 심리도 개선이 안 되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일 때 안전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에 많이 보였습니다. 아직 우리 시장도 박스권에 막혀 있는 거고요. 자,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안을 찾아서 미국 주식으로 많은 관여반들도 있고 또는 지금 시장에서 자꾸 단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참 쉽게 되든가요? 잘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득하니 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도 조금 그치긴 했는데 또 계속 좀 내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눈이 다 와야지 눈도 그치고 해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2년 시장은 이제 1개월 된 겁니다. 1개월도 채 안 됐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의 모멘텀은 다른 게 없다. 가격 매릿이 생기는 방법 이것이 최선이다. 최고고요. 자, 우리가 기다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 청약이 지나고 또 환불이 되고 시장의 어떤 자금이 좀 수혈되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왜냐하면 낙폭과대 상태고 가격 매릿 넘치는 주식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 여부를 조금 더 좀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들 내시고 담담하게 큰 그림 그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